나는 그날 아침 잠에서 깨어날 때만 해도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가 될 줄 알았다. 내 아들 지훈이의 결혼식 날이었으니까. 나는 창밖을 내다보며 살짝 흐린 하늘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 노래를 불렀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처럼. 하지만 결혼식장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모든 것이 어그러지기 시작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내 심장을 쥐어짜는 것처럼. 엄마, 여기 앉으세요. 지훈이의 약혼녀 수연이가 나를 향해 손짓했다. 마치 길 잃은 어린아이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듯한 말투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정하고 친절한 척하는 가식적인 웃음이 섞여 있었지만 내 귀에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들렸다. 내가 시선을 따라간 곳에는 텅 빈 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다른 모든 테이블이 화려한 꽃장식과 반짝이는 식기들로 가득 차 있는 동안 그 테이블은 휑하고 초라했다. 마치 그림자 속에 숨겨진 것처럼. 나는 순간 숨을 들이쉬는 것을 잊었다.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다. 다른 하객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웃고 떠들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내게는 멀고 아득한 메아리처럼 들렸다. 그들은 아마 내가 서 있는 곳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이 초라한 테이블이 왜 여기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 그 테이블에는 빈자리라는 팻말 대신 단독이라는 작은 글씨가 쓰여 있었다. 내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 의도는 너무나 명확했다.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내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나는 순간 눈을 감았다. 마치 꿈에서 깨어나길 바라는 것처럼. 하지만 다시 눈을 떴을 때 현실은 그대로였다. 냉혹하고 잔인하게 내 앞에 펼쳐져 있었다. 내 아들의 결혼식에서 나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취급받고 있었다. 한쪽 구석에 버려진 존재처럼. 수연이는 왜 나에게 이런 굴욕을 주려고 했을까? 이 결혼식 날에 내가 그녀에게 무슨 잘못을 한 걸까? 아니면 이것이 그녀의 방식대로 나에게 경고하는 것일까? 내 아들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그 테이블로 다가갔다. 마치 무거운 족쇄를 단 발걸음처럼. 나의 마음 속에서는 수많은 질문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 질문들은 답을 찾지 못하고 허공을 맴돌았다. 나는 테이블에 앉았다. 푹신한 의자에 몸을 맡겼지만 내 마음은 전혀 편안하지 않았다. 마치 날카로운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았다. 그곳은 메인 홀의 거의 맨 끝. 주방 입구 옆에 자리하고 있었다. 다른 하객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어둡고 초라한 곳이었다. 나는 마치 어떤 특별한 손님인 것처럼 포장된 단독이라는 문구를 다시 보았다. 하지만 그 속에는 비웃음과 경멸이 숨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홀 중앙에는 지훈이와 수연이가 서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지훈이의 얼굴에는 행복감이 가득했다. 그는 내 시선을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아니면 눈치챘지만 모른 척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나는 그 순간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마치 바닷물을 심연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내 아들이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바쳐 키운 내 아들이었다. 나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지훈이를 키웠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그의 학비와 생활비를 벌었다. 나는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못했다. 오직 지훈이의 밝은 미래만을 생각하며 모든 것을 견뎌냈다. 나의 유일한 꿈은 지훈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다. 그것이 나의 존재 이유였다.
하지만 지금 나는 내 아들의 결혼식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밀려나 있었다. 마치 쓸모없는 존재처럼.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른 테이블들은 웃음소리와 대화로 활기찼다. 나는 그들과 단절되어 있었다. 마치 투명한 유리벽으로 가로막힌 것처럼. 나는 외로움을 느꼈다. 너무나 깊고 차가운 외로움이었다. 나의 눈은 뜨거워졌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 순간만큼은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로 다짐했다. 나는 강한 엄마다. 나는 언제나 그래왔다. 나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마치 아픔을 억누르려는 듯이. 그때였다. 한 웨이터가 다가와 내 앞에 물 한 잔과 작은 냅킨을 놓았다. 그는 나를 스쳐 지나가며 지나치게 친절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오히려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나는 냅킨을 만지작거렸다. 그 냅킨은 너무나 보드라웠지만 내 마음속의 거친 파도를 잠재우지는 못했다. 나는 주변을 살폈다. 내 아는 얼굴은 아무도 없었다. 친척들은 아마도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을 것이다. 수연이의 가족들과 함께. 나는 그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을까? 그들의 시선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나는 순간적으로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였다. 이 모든 굴욕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나는 지훈이의 엄마였다. 수연이가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하게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가족들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했지만 단 한 번도 나를 언급하지 않았다. 마치 내가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나는 다시 한번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마치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나의 존재는 철저히 부정되고 있었다. 나의 모든 희생은 무시되고 있었다. 나는 내 입술을 꽉 깨물었다. 아래 십술에서 피맛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내 손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내 손은 거칠었다. 평생을 노동하며 살아온 흔적들이 역력했다. 이 손으로 나는 지훈이를 먹이고 입히고 키웠다. 이 손으로 나는 그의 꿈을 지지하고 격려했다. 하지만 이제 이 손은 더 이상 그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마치 쓸모없어진 도구처럼. 나의 눈은 다시 뜨거워졌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나는 내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나는 언제나 강했다. 나는 테이블 위를 훑어보았다. 꽃병에는 시들어가는 장미 한 송이가 꽂혀 있었다. 다른 테이블의 풍성한 꽃장식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마치 나를 상징하는 것 같았다. 시들고 쓸모없어진 존재. 나는 한숨을 쉬었다. 깊고 긴 한숨이었다. 나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나는 그저 내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랐을 뿐이었다. 그때였다. 내 시선이 홀 입구 쪽으로 향했다. 한 남자가 홀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의 존재감은 다른 하객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그는 짙은 남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부드럽고 우아했다. 그의 얼굴은 차분하고 지적이었고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다. 마치 오랜 친구를 찾듯이. 그의 시선이 내 테이블에 닿았다. 나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나를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호기심과 함께 어떤 연민을 담고 있는 듯했다.
그는 내 테이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나는 내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분명히 나를 향해 오고 있었다. 이 텅 빈 테이블을 향해. 나는 숨을 참았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었다. 그는 내 테이블 바로 옆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나에게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진심이었고 편안했다. 다른 사람들의 가식적인 미소와는 달랐다. 그는 나를 향해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여기가 지정석이었군요. 저는 잠시 길을 잃었었나 봅니다. 나는 놀라서 그를 올려다보았다. 지정석이라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말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나의 당황스러움을 눈치챈 듯했다. 그는 다시 한번 미소 지었다. 제가 잠시 착각했나 봅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이 테이블에 잠시 앉아도 될까요? 다른 자리는 모두 꽉 찬 것 같아서요. 그는 내게 질문했지만 이미 내 옆 의자를 살짝 빼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인형처럼. 나는 그의 행동에 대해 아무런 반대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혼란스러움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위로를 주었다. 그는 내 옆자리에 앉았다. 그의 움직임은 조용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시들어가는 장미를 한 번 보더니 다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온화함이 깃들어 있었다. 결혼식이 참 아름답네요. 그렇지 않나요? 그는 평범한 말을 건넸지만 그의 목소리는 내 마음속에 얼어붙은 감정들을 조금씩 녹이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여전히 말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았다. 그의 얼굴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어떤 익숙함을 느끼게 했다. 마치 오래전에 만난 적이 있는 사람처럼. 그는 분명히 이 결혼식의 중요한 하객 중 한 명일 것이다. 그의 품이 있는 모습은 그것을 증명했다. 그런데 왜 그는 나처럼 구석진 테이블에 앉으려 하는 걸까? 나는 여전히 의아했다. 그는 내 눈치를 보더니 다시 부드럽게 말했다. 혹시 제가 방해를 한 건가요? 죄송합니다.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아닙니다. 제가 혼자 앉아 있었거든요. 나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더 떨렸다. 나의 감정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그는 내 목소리를 듣더니 살짝 미소 지었다. 그리고는 그의 명함을 꺼내 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았다. 저는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신랑과는 아주 오래된 사업 파트너입니다. 나는 그의 명함을 보았다. 거기에는 유명 기업의 로고와 그의 직책이 적혀 있었다. 그는 사장이었다.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런 중요한 사람이 왜 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 걸까? 그리고 그는 왜 나에게 말을 걸어온 걸까? 나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희망이 피어나는 것 같았다. 나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지만 이 남자의 예상치 못한 등장은 나에게 어떤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졌다. 나의 외로움과 굴욕감은 그의 존재로 인해 조금씩 희미해지는 것 같았다. 마치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처럼.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이 모든 상황 뒤에 어떤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일까? 나는 궁금했다. 그리고 동시에 조금은 두려웠다. 태준 씨는 내게 명함을 건네고 나서도 여전히 편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나를 평가하려는 듯한 느낌보다는 진심으로 나에게 호의를 베푸려는 듯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명함을 집어들었다. 그의 이름과 직책을 다시 확인했다. 김태준.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다.
내 아들의 사업 파트너가 왜 이 결혼식에서 나에게 말을 걸고 나를 신경 쓰는 걸까? 나는 여전히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마치 복잡한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처럼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김태준 씨는 여기에 누구와 함께 오셨나요? 나는 겨우 목소리를 내어 물었다. 나의 목소리는 여전히 살짝 떨렸다. 그는 살짝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언제나 차분하고 부드러웠다. 저는 혼자 왔습니다. 원래는 잠시 들러서 인사만 하고 가려 했지만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게 되어서요. 그의 말은 칭찬이었다. 나는 얼굴이 살짝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좋은 분이라니. 그는 나의 비참한 상황을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는 정말로 나의 상황을 모르는 걸까? 나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다. 제가 잠시 신부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야 할 것 같네요.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그는 부드럽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홀 중앙으로 향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걸음걸이는 우아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신부의 부모님 테이블에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그의 미소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나는 그가 나에게 약속한 대로 다시 이 테이블로 돌아올지 궁금했다. 아니면 그저 나를 잠시 위로해 주기 위한 말이었을까? 나의 마음속에서는 희망과 불신이 뒤섞여 있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내 테이블로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접시가 들려 있었다. 그 접시에는 맛있어 보이는 카나페 몇 조각이 놓여 있었다. 그는 내 옆자리에 다시 앉으며 접시를 내게 내밀었다. 제가 가져왔습니다.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것 같아서요. 나는 그의 배려에 또다시 놀랐다. 그는 정말 친절한 사람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고맙습니다.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천만에요. 이런 날은 즐거워야죠. 그는 나를 독려하듯 미소 지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카나페 한 조각을 집어들었다. 오랜만에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 같았다. 나의 속은 허기져 있었지만 그동안의 감정적인 충격 때문에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옆에 앉아 있으니 조금씩 마음이 진정되는 것 같았다. 나의 몸속의 긴장감도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다. 나는 그를 보았다. 그는 차분하게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결혼식은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슬픔보다는 기쁨이 가득해야죠. 그의 말은 나를 향한 위로였다. 나는 그제야 나의 얼굴에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다. 네, 그렇겠죠. 나는 힘없이 대답했다. 그는 나의 슬픔을 눈치챈 듯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이해심이 담겨 있었다. 제가 보기에는 이 테이블이 홀에서 가장 조용하고 편안한 곳 같네요. 다른 테이블들은 너무 시끄러워서 대화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는 유머러스하게 말했다. 그의 말은 나를 웃게 만들었다. 나는 살짝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편안한 미소였다. 네, 그런 것 같네요. 나는 그의 말에 동의했다. 그의 말은 나의 비참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마법을 부리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존재에 대해 감사함을 느꼈다. 그는 나에게 예기치 않은 위로를 주었다. 그때 신랑 신부가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테이블을 돌기 시작했다. 그들의 시선은 점점 우리 테이블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다시 긴장하기 시작했다. 내 옆에 김태준 씨가 앉아 있다는 사실이 나를 더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지훈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수연이는 또 어떻게 반응할까? 나는 두려웠다.
또다시 굴욕을 당할까봐. 지훈이와 수연이가 우리 테이블에 다가왔다. 수연이의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분명히 김태준 씨의 존재에 놀랐을 것이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지훈이는 나를 보더니 순간적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시선은 내 옆에 앉아 있는 김태준 씨에게로 향했다. 엄마, 여기 계셨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김태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신랑 신부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축하합니다. 두 분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이는 김태준 씨를 보자마자 얼굴에 놀라움과 동시에 경외감이 스쳐 지나갔다. 김태준 사장님, 여기 앉아 계셨네요. 저희 어머니와 함께 계셨군요. 지훈이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약간의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아마도 내가 혼자 외롭게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김태준 씨의 존재는 그에게 어떤 변명거리를 제공해 주었을 것이다. 수연이는 김태준 씨를 향해 밝게 웃었다. 그녀의 미소는 아까의 어색함과는 달랐다. 사장님, 저희가 다른 테이블을 준비해 드렸는데 혹시 불편하신 건 아니세요? 그녀는 과장되게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았다. 김태준 씨는 그녀의 말을 듣더니 다시 한번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변함없이 차분하고 우아했다. 아닙니다. 여기가 가장 편안합니다. 그리고 어머님과 대화하는 것이 즐겁네요. 그의 말은 수연이에게 날아가는 화살과 같았다. 그녀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나는 보았다. 지훈이도 김태준 씨의 말에 당황한 듯했다. 그의 시선은 나에게로 향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김태준 씨는 나를 향해 살짝 고개를 돌렸다. 어머님께서 오늘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칭찬은 나를 향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그의 말 한마디는 나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지훈이와 수연이는 김태준 씨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당황스러움과 함께 질투심을 느끼는 것 같았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 테이블에 머무르지 못하고 다른 테이블로 향했다. 그들의 뒷모습은 어색하고 불안해 보였다. 그들이 떠나자마자 나는 김태준 씨를 바라보았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때문에 불편하셨을 텐데요. 나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나의 말을 듣더니 웃었다. 아닙니다. 저는 진심을 말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님께서 혼자 계시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의 말은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는 나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음료를 가져올게요. 어떤 음료를 좋아하세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었다.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나에게 계속해서 친절을 베풀고 있었다. 저는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잠시 바람이라도 쐴 겸 다녀올게요. 그는 다시 한번 미소 지으며 홀 밖으로 나갔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존재는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나는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나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감 대신 알 수 없는 설렘이 피어나는 것 같았다. 나의 아들의 결혼식 날. 나는 굴욕을 당했지만 동시에 예기치 않은 만남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되었다. 이 모든 상황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이 꿈이 깨지 않기를 바랐다. 김태준 씨가 홀 밖으로 나간 후 나는 잠시 동안 혼자 남겨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같은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의 존재가 나의 마음속에 따뜻한 온기를 남겨주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의 명함을 다시 꺼내보았다. 김태준 사장이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그의 직책은 단순한 사업가를 넘어선 어떤 권위와 성공을 의미했다. 그런 사람이 나 같은 평범한 여인의 옆에 앉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았다. 잠시 후 그는 다시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와인 2잔이 들려 있었다. 한 잔은 붉은색 와인, 다른 한 잔은 흰색 와인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와인잔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미소 지었다. 어떤 것을 좋아하실지 몰라서 2가지 다 가져왔습니다. 나는 그의 세심한 배려에 또다시 감동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온화하고 따뜻했다. 고맙습니다.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런 날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그는 나의 맞은편 의자를 당겨 앉았다. 그는 나를 편안하게 대해 주었다. 오늘 어머님께서 힘든 시간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어머님의 친구가 되어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의 말은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는 나의 감정을 이해하는 듯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어머님, 저와 함께 춤추시겠습니까? 그는 갑자기 나에게 춤을 청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춤이라니. 나는 평생 춤을 춰본 적이 없었다. 특히 이런 화려한 결혼식장에서. 나는 그의 제안에 당황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설렘을 느꼈다. 제가 춤을 잘 못 춥니다. 나는 망설이며 대답했다. 그는 웃었다. 괜찮습니다. 저도 그리 잘 추는 편은 아닙니다. 그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나는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았다. 나의 손은 그의 손에 비해 작고 거칠었다. 그는 나를 리드하여 홀 중앙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다. 나는 긴장했지만 그의 손에 이끌려 천천히 움직였다. 그의 리듬에 맞춰 나의 몸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나에게 왈츠 스텝을 가르쳐 주었다. 그의 움직임은 부드럽고 정확했다. 나는 그의 스텝을 따라가려고 노력했다. 나의 몸은 어색했지만 그의 따뜻한 손길은 나를 편안하게 해주었다. 우리는 음악에 맞춰 천천히 춤을 추었다. 나의 시선은 그의 눈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의 미소는 나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다. 다른 하객들은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시선은 우리에게 집중되었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더 이상 부끄럽거나 당황스럽지 않았다. 나는 오직 김태준 씨와의 춤에만 집중했다. 수연이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와 질투심이 가득했다. 지훈이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움과 함께 어떤 후회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는 내가 김태준 씨와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보며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나는 궁금했다. 우리는 몇 곡의 노래에 맞춰 계속해서 춤을 추었다. 나의 몸은 이제 그의 리듬에 익숙해졌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은 듯했다. 마치 꿈속을 헤매는 것처럼. 나는 행복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정한 행복감이었다. 그는 나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어머님은 춤을 정말 잘 추시네요. 처음이 아니신 것 같아요. 나는 그의 칭찬에 미소 지었다. 나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닙니다. 김태준 씨 덕분입니다. 나는 그의 눈을 보며 진심으로 말했다. 우리의 춤은 홀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박수를 보내고 환호했다. 나는 그의 존재가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깨달았다. 그는 나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었다. 음악이 끝나자 우리는 천천히 춤을 멈추었다. 그는 나의 손을 놓지 않고 부드럽게 잡고 있었다. 그는 나를 테이블로 다시 데려다 주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아 서로를 마주 보았다.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미소 지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매력적이십니다. 그의 칭찬은 나의 마음을 또다시 설레게 만들었다.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나에게 편안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함께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그의 어머니도 나처럼 홀로 아들을 키웠다고 했다. 나는 그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과 외로움을 이해하는 듯했다. 저는 어머니께서 홀로 저를 키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강인함과 희생정신에 항상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의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그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다. 나는 그의 말에 또다시 감동했다. 그는 나의 상처를 위로해 주었다. 그는 자신의 결혼 경험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는 한 번의 결혼에 실패했다고 했다. 나는 그의 솔직함에 놀랐지만 동시에 그의 진정성을 느꼈다. 그는 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망설였다. 나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은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나는 그에게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결심했다. 나는 지훈이를 홀로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과 희생, 그리고 나의 꿈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해 주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 결혼식은 막바지에 이르렀다. 신랑 신부는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다시 홀 중앙으로 나왔다. 지훈이는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그의 시선은 나에게로 향했다. 오늘 저의 결혼식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지훈이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는 나를 똑바로 응시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숙여 나에게 사과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감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의 사과에 순간적으로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나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슬픔과 분노가 한순간에 쏟아져 내렸다. 김태준 씨는 나의 손을 잡고 조용히 위로해 주었다. 수연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저의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분이십니다. 어머니께서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지훈이는 마이크를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말은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오늘 어머니께서 앉아 계신 이 테이블은 그 어떤 테이블보다 소중하고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앉게 한 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지훈이는 나를 향해 걸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나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눈물은 나의 어깨를 적셨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오랫동안 울었다. 나의 눈물은 나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씻어내는 듯했다. 김태준 씨는 조용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수연이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녀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죄책감을 느끼는 듯했다. 그녀는 나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도 떨렸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는 그녀의 사과를 받아주었다. 나의 마음속에서는 용서의 감정이 피어났다. 나의 아들의 결혼식은 굴욕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화해와 용서로 마무리되었다. 이 모든 것은 김태준 씨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날 이후 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마치 새로운 문이 열린 것처럼. 김태준 씨와 나는 그 결혼식을 계기로 가까워졌다. 우리는 주기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서로의 아픔을 위로해 주었다. 그는 나의 삶에 따뜻한 빛을 가져다 주었다. 그의 존재는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연민과 애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친구 이상으로 발전했다. 지훈이와 수연이도 나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들은 나에게 더 이상 이전과 같은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지훈이는 나에게 더 자주 연락하고 나를 찾아왔다. 그는 나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수연이도 나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나를 존중해 주었다. 우리의 가족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을 용서했다. 나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이 남아있지 않았다. 1년 후, 김태준 씨와 나는 결혼했다. 우리의 결혼식은 조용하고 소박했지만 행복과 사랑이 가득했다. 지훈이와 수연이는 우리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피어났다. 나는 김태준 씨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나에게 사랑과 행복을 선물해 주었다. 우리는 함께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취미를 만들었다. 우리의 삶은 즐거움으로 가득 찼다. 나는 그와 함께라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나의 영원한 동반자였다. 몇 년 후, 지훈이와 수연이는 첫 아이를 가졌다. 귀여운 손녀딸이었다.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나를 기리는 의미에서 나의 이름과 비슷하게 지어주었다. 나는 감격했다. 나의 이름이 손녀딸에게 이어지는 것을 보며 나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증거였다. 나의 존재는 더 이상 외롭거나 쓸모없는 것이 아니었다. 나의 삶은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찼다. 나의 가족은 나를 중심으로 더욱 끈끈해졌다. 나는 나의 과거를 돌아보았다. 나의 삶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다. 나의 자존감과 선량한 마음은 나를 지켜주었다. 나는 나의 아들의 결혼식에서 굴욕을 당했지만 그 굴욕은 나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었다. 그것은 나에게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이제 행복하다. 나의 삶은 아름답다. 진정한 복수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며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의 가족 관계도 치유되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삶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다. 나는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간다.